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한 해 평균 10,000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실태와 기막힌 사연들을 취재한 심우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퇴직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수가 47,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만 명 거의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또 매년 이 퇴직 교사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도 통과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딴 교사직을 왜 버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 또 줄어드는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일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과 빚어지는 마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마찰. 네. 그럼 교사직을 때려칠 만큼 그렇게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심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이 국공립 선생님 5분을 이 스튜디오에 얼마 전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나는 학생인 학부모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 없다거든요. 하나, 둘, 셋. 다 있으시네요. 저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사실상 거의 쌍방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은 요구가 점점 강해져요.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학부모들이 의외로 제일 원하는 게 저 학부모가 나에게 사과하기를 원해요. 웃긴 건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참 그러니까 애들이 싸웠는데 엄마가 상대방 엄마의 사과를 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엄마들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이상 이 교사는 양쪽 엄마들 사이에 끼어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한 명은 이제 뭔가 기분이 틀어지면 필통에서 이렇게 커터가를 꺼내서 이렇게 휘두르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는 그 학생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동학대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 수단 자체가 발이 묶여버려요. 이 직업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칼 휘두른 학생을 제지한다. 그게 네, 실제로 이 아동학대 문제가 이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가장 힘든 문제인데요. 이 아동학대 방지법이란 것이 2014년에 제정되어서 네. 이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일부 선생님들의 이 폭력을 막는 데 활용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부작용이 많아 교사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씨는 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뭐 시험지를 전부 다 맞았다.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하는 게 이제 기분이 나빴다. 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 거기에서 모여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의심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 황당하네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닌데요. 5년간 교직에 있다가 지금은 변호사가 된 이 전직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학대다, 정서적 아동학대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삼아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데요.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에 1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원했을까? 저 아이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신고당하는 걸 원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다음날 와서 선생님한테 과자 주고 예쁘다고 종이접기 해주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걸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너네 엄마가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단다.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이미랑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직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또 교권 침해를 목격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옆반 선배 선생님께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시시하고 교육청에서도 당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교직에 더 있어도 되나 좀 환멸이 느껴져서. 심 기자, 근데 뭐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뭐 교원지휘법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있어도 이럽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네. 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원지휘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을 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뭐 뼈를 부러뜨리고 하더라도 걔는 교실에 계속 학교를 다니고요. 선생님은 뭐 병가를 써서 학교를 쉬어라. 이게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체계예요. 심 기자, 뭐 교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아까 초두에 말했다시피 처우 문제, 급여 문제 뭐 이런 것도 교단을 떠나는 이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사 부부들은 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몇몇 교사들께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메리트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다. 아, 옛날 얘기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보수에 이제 만족한다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자 만족한다 아니다를 먼저 OX를 해볼게요. 만족하시는 분이 O, 아니면 X입니다. 자 아까 황 선생님은 X로 나오실 것 같긴 한데 하나, 둘, 셋, 네, 다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작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계속 그 답보 상태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등은 또 특히나. 근데 우리 연금이 너무나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어쨌든 다음 직장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명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하겠다는 선생님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는 단순히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또 공교육이 겪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예뻐요. 그러니까 예, 학교를 가는 게 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되게 당황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고 학교라는 공간이 친구들하고 지금 뭐 학폭이네, 뭐 아동학대네 이렇게 살벌한 말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선생님하고도 즐겁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무너지고 있고. 예, 잘 봤는데요. 아직도 부당한 체벌을 가하는 몰상식한 교사들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권 침해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 많다는 현실 참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